안녕하세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에서는 입질의 추억이라고 알려졌죠. 자, 오늘은 어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앞으로 유용한 그런 낚시 어류 정보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두 가지 생선을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대구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감성돔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낚시 시즌은요, 서해와 동해로 나뉩니다. 일단 서해는 대구가 동해보다 체구가 작다고 해서 외대구라 불립니다. 시즌도 조금 상이한데요. 7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낚시 시즌이 형성이 되어 있고, 12월부터 2월에도 낚시가 되지만 이때는 주로 마리수보다는 씨알급 대물 대구를 낚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3월 사이에 이 대구 낚시가 집중이 됩니다. 산란기를 알아보자면 서해, 동해 모두 1월에서 3월까지 산란기로 알려졌고요. 서해 같은 경우는 주로 어청도 외해권 아주 먼 바다에 산란을 하고, 그리고 한 6월에서 9월 사이는 충청권의 아주 먼 섬이죠. 경렬비열도 이때까지 이제 요 남쪽으로 어군이 많이 형성이 돼서 이때 이제 대구 낚시가 많이 성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부는 10월부터는 요 대구의 어군 쪽 일부가 이제 백령도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남하를 하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형성이 됩니다. 우선 대구 산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제, 통영, 부산 앞바다, 특히 이 가덕도 앞바다에 이 대구 산란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태어난 대구는 동해를 따라 올라가다가 러시아 일대 그 북태평양으로 진출합니다. 거기서 3, 4년, 4, 5년을 보내고 성공가 되면 다시 산란을 위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연어랑 똑같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본능적으로 알고 찾아오는 회귀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 라인을 따라서 다시 남하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해 쪽에 대구 낚시가 성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대구의 서식지 환경은 서해와 동해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해는 사실 서해 쪽으로만 돌고 있고, 동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이나 거제 쪽에 있던 대구가 동해를 따라서 북태평양으로 진출했다가 내려오기를 반복을 하는데, 사실 이 두 어군의 개체가 이 남해안 일대로 유입이 돼서 섞인다, 섞이지 않고 완전히 단절된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보통 수심이 50m에서 80m 이하의 아주 깊은 수심대에서 서식을 하고, 낚시도 대부분 한 5, 60m 이하에서 이제 수심을 잡고 낚시를 하게 되죠. 주요 먹이 활동 시간은 사실 대중은 없습니다만 이제 주행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아침, 오전, 한낮까지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시간대가 있다기보다는 그날의 어떤 특정 기상 여건이라든지 물때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만큼 아무래도 새벽에 조금 더 입질이 작겠지만은 오전이나 낮에도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또 대구가 입질하기 좋은 이제 물때라고 한다면 사실은 입질하기 좋은 물때라기보다는 낚시하기 좋은 이제 물때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상 낚시 위주로 하다 보니 이 조류의 소통이 너무 또 빠르면은 낚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그에 따른 조류의 흐름도 사리 때는 엄청나게 거의 시냇물처럼 콸콸콸 흘러가기 때문에 좁은 물대를 전후로 해서 출조위를 잡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물대에 대한 유불리가 타 해역보다는 적은 편이죠. 하지만 동해도 조금과 사리대의 물 흐름의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도 조금부터 한 3, 4물까지 낚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구 낚시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주요 스팟. 서해는 선상 낚시의 메카라고 할 수 있죠. 충청남도 태안반도에 있는 신진도, 안흥항이 되겠고, 그 밑으로 서천 홍원항, 그리고 군산항, 그 밑에 격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가 출항하면 3, 4시간 동안 아주 멀리 나가서 침선 낚시를 하게 되고요. 동해는 동해안 일대에 낚시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속초하고 양양 부근에 집중이 됩니다. 이 부근에 있는 이 항에서 약 한 2, 30분 정도 출항을 해서 닿는 그곳에 이제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수심은 주로 50m에서 한 80m 사이에 이 바닥층에 집중이 됩니다.
낚시 장르와 미끼에서도 적잖은 차이를 보입니다. 서해는 주로 침선 낚시라고 해서 침선이 바닥에 침몰된 배를 뜻하잖아요. 요 배 위에다가 이제 어선을 대고 낚시를 하는 것인데 주로 생미끼를 씁니다. 뭐 오징어살, 오징어 내장을 통째로 꿰서 한다거나 냉동 쭈꾸미나 냉동 꼴뚜기를 통째로 꿰서 사용을 하죠. 서해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낚시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선장의 운전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럭도 그렇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침선이 있잖아요. 그 침선 위에서 노리는 것이 아니라 침선과 맞닿아 있는 이 경계 지점에는 산이질, 뻘, 모래가 형성되어 있는데 침선과 가까울수록 대구가 분포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침선과 이 산이질에 맞닿는 이 부분에 배를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진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조류도 있고 바람도 있기 때문에 배가 이제 틀어지지 않게끔 선미 골고루 입질을 받게끔 이 운전을 하려면 아무래도 선장의 운전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두 번째로는 대구 입질인데요. 처음부터 한 방에 먹고 가는 경우보다는 예신이 옵니다. 이 먹이를 먹고 깔짝깔짝거리는 이럴 때 채면은 10중 8구 벗겨져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대구가 완전히 먹잇감 삼키고 고개를 틀 때에는 이제 낚싯대를 가져갑니다. 그때 채야지 확률이 높고, 그랬을 때 이제 내 고기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낚시인의 몫이 되겠죠. 동해 같은 경우는 지깅 낚시가 주로 성행합니다. 그래서 생미끼보다는 메탈지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데, 요 물고기 모양의 금속형 요 지그의 양쪽으로 바늘이 있고요. 그 바늘을 감추기 위해서는 쭈꾸미 같은 두 종류 모양의 깃털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구가 먹잇감으로 착각하고 달려들다가 걸려드는 것이겠죠. 일단은 서해보다는 동해 쪽이 아무래도 CR과 마리수가 좀 유리합니다만 서울에서 가기에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또 그렇다고 서해는 또 배 타고 또 멀리 나가는 시간, 이동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조사님들의 좀 취향이나 그 위치, 접근성에 따라서 좀 많이 유불리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장비는요, 모름지기 그 해당 장르에 그 최적화된 장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지깅 전용 로드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낚싯대를 쓰시고, 서해 거는 서해 대구 침선 낚시 전용 로드를 쓰시는 것을 권하고, 그 다음에 릴은 공통적으로 이제 수심 한 50m에서 100m권을 노리기 좋은 요 전동 릴을 쓰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사실은 다 구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시는 분이라면 그냥 선상에서 대여해 주는 것을 쓰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원줄은 합사, 그냥 합사, 8합사, 뭐 4합사가 있는데, 이제 8합사라고 해서 8번 꼽은 거죠. 이 8합사 3, 4호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금어기가 있는데, 자, 대구 금어기는 현재 통합이 됐죠. 전국으로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리고 35cm 이하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즉 35cm까지는 이제 포획 금지 체장이 되겠습니다. 대구는 제철이 이제 먹는 제철과 낚시 시즌이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 둘이 겹칩니다. 즉 산란을 준비하는 기간인 이 11월, 12월, 1월 중순까지 이때 잡힌 대구가 가장 상품성이 높고 맛도 좋아요. 그 이유는 이제 산란을 위해서 암컷은 알을 찌우고 수컷은 정소를 찌웁니다. 알을 낳고 수컷이 그 위에 이제 정자를 뿌려서 방정을 해야지 수정란이 착상이 되는데, 이때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알보다는 수컷의 정소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경매할 때도 보면은 암컷보다는 수컷이 조금 더 비쌉니다. 자, 수컷의 정소, 뭐 식당에서는 곤이라고 하지만 곤이는 잘못된 말이고 정소 또는 일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흔히 이제 대구탕을 끓일 때 마지막에 정소를 살짝 데치듯이 끓여서 이거 먹으면은 굉장히 별미가 되겠죠. 그리고 싱싱할 때는 대구회도 먹을 수 있고요. 뭐 대구는 구이보다는 요 빵가루 묻혀서 생선가스처럼 튀겨내는 것도 굉장히 일품입니다. 그리고 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대구전. 대구전이 굉장히 맛있죠. 자, 이렇게 해서 대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어종은 감성돔입니다. 바다의 왕자. 또 바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낚고 싶은 꿈의 어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12월에 이 감성돔을 추천하는 이유,
마리수와 씨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일단 감성돔은 가을 시즌과 겨울 시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씨알보다는 마리수가 좋아서 초보자들의 접근성이 좋고 11월부터 12월까지 이 두 달은 씨알과 마리수를 모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영등철에 접어들면서 이 기간에는 사실은 이제 베테랑 낚시꾼들이 주로 도전하는 씨알급 감성돔을 낚기에 좋은 시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또 꽝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감성돔은 크게 서해, 동해, 남해 모두 나는데 서해 같은 경우는 시즌이 많이 짧습니다. 한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인데 뭐 충청도, 전라북도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대물 감성돔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이고 7, 8월에 살짝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9월부터 한 10월까지 짧게 이 두 달 동안은 손바닥 사이즈나 한 30cm 정도 되는 감성돔을 잡을 수가 있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자, 동해는요. 동해도 주로 이제 가을 9월부터 11월까지 잡을 수가 있고, 자, 3, 4월 특히 이 봄철에는 벚꽃 감성돔, 사쿠라다이라고 하는데 요 3, 4월에 이제 나오는 감성돔을 마리수로 개종의 CR급까지 포함해서 잡을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남해는 주로 9월에서 4월까지, 그러니까 하절 기간인 동절기 모두 해당이 되는데 9월부터 10월까지는 가을 감성돔 시즌이고 11월, 12월은 아까 말했듯이 씨알과 마리수 모두 만족시킬 수 있고 1월부터 한 3월까지는 대물 감성돔 시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란철을 알아보면 감성돔은 주로 5월에서 6월까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5월 한 달에 한해서 금어기를 새로 신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전국적으로 감성돔 금어기입니다. 서식지 환경은 일단 대륙붕에 해당하는 뭐 얕은 수심이죠. 10m에서 뭐 깊게는 20m권 사이 해초가 많이 발달한 그런 암초지대에 많이 서식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주로 바닥층에서 이 지형을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바닥층에서 약 1m, 많이 뜨면 한 2, 3m까지 좀 뜨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하층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먹이 활동 시간은 감성돔은 좀 분명한 편입니다. 일단 해가 뜨기 시작하는 이제 동절기는 보통 6시, 7시, 8시, 9시까지 이때 해 뜨는 한 2, 3시간 정도가 피크 타임이 되겠고 해질녘이죠. 4시, 5시, 6시. 하절기 때는 해가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서두르셔야 되는데 보통 이르면 5시부터 8시 사이가 되겠고 해질 때 역시 5시, 6시, 7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뜰 때와 해질 때를 전후로 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한낮에도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한낮에는 이제 포인트가 멀어지긴 하지만 30m 이상 멀리 던져가지고 깊은 수심 노리면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마다 좀 상이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물때 역시 그 지역과 갯바위 포인트에 따라서 썰물 포인트가 있고 또 민물 포인트가 있고 또 좁은 물때 유리한 포인트가 있고 사리 물때 유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이합니다만 대체로 물이 좀 잘 가는 사리 물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아나는 물때인 4물, 5물, 6물, 7물, 사리 물때 그리고 한 11물까지 요 기간에 가시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 좁은 물때, 무시 때는 조금 불리합니다. 자, 입질 수심은 항상 이제 말하지만 감성돔은 바닥 지형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바닥을 찍어서 수심 체크를 꼭 하시고 거기서부터 천천히 훑어나가는 바닥에 깔아도 되고 깔았을 때 입질이 없으면 조금씩 띄워서 뭐 바닥에서 30cm, 50cm, 1m까지 요 바닥에서 1m 사이에 몇 개로 든다고 생각하시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포인트의 수심을 알아야겠죠. 자, 주요 스팟입니다. 동해 쪽은 울진 후포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남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수를 기점으로 남해 동부 지역, 경상남도 쪽은 뭐 부산 일대 갯바위, 거제도 일대 갯바위와 그 부석섬, 그 다음에 뭐 남해도, 미조, 통영권 앞바다에 또 여러 부석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수도 앞에 뭐 금호열도권이라든지 거의 모든 섬과 갯바위 해안가에는 이 감성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라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황제도, 진도, 완도, 청산도, 신지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대 원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추자도, 검은도, 각오도. 요 3대 원도권은 한겨울에도 대물 사냥을 위해서 많은 베테랑꾼들이 전국에서 집결되는 아주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성돔을 낚는 장르는 크게 갯바위, 방파제, 릴지 낚시가 있고요. 또 선상 낚시가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릴지 낚시를 많이 합니다. 낚싯대는 보통 1호 낚싯대를 많이 쓰고 있고요. 원줄은 2500번에서 3000번, 스피닝 릴 또는 ABD 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줄은 뭐 적게는 1.75부터 사용해서 2호, 가장 많이 쓰는 게 2.5, 그리고 목줄은 2.5를 썼을 때는 2호, 2호 원줄을 썼을 때는 1.75 목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줄보다는 한 단계 낮춰서 쓰는 거죠. 왜냐하면 바닥 걸림 때문에 원줄과 낚싯대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찌 같은 경우도 남해 동부권 쪽에는 전유동 낚시라고 해서 진짜 가볍게는 제로찌부터 시작해서 뭐 B찌, 2B찌, 3B찌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나 서부, 남해 서부권으로 가면 갈수록 조류가 좀 강하기 때문에 반유동 낚시를 많이 쓰죠. 뭐 가볍게는 0.5호부터 시작해서 0.85, 1호, 2호, 심지어 3호까지 고부력 낚시찌를 씁니다. 자, 미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크릴로 통합이 되어 있죠. 예, 크릴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원터 낚시할 때 개불을 껴다가 던져서 낚기도 합니다. 개불이나 멍게살. 근데 대부분은 크릴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청개지렁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멍게 이런 거 잘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성돔 금어기가 2021년부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금어기가 신설이 됐고요. 금지 체장도 25cm 넘어가는 사이즈에 한해서만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성돔의 이용은 굉장히 단순하죠. 대부분은 횟감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기 때문에 살았을 때 회로 드시는 게 좋고, 남은 뼈와 부산물 서덜은 탕감, 이제 빨갛게 끓인 매운탕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 외에 선도가 살짝 떨어졌다 싶으면 설날 때 제수고기로 많이 쓰죠. 구워서 올리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조림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달의 낚시 캠페인, 오늘은 담배꽁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끝마칠 겁니다. 최근 담배꽁초를 비롯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파제 갯바위 또 선상낚시를 가보면 담배를 피는 낚시인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담배꽁초를 따로 챙기지 않고 바다에 버립니다. 이게 바닷물에 잘 해체가 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닷물에 해체가 끝까지 되지 않아서 남는 것은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조류로 따라 흐르다가 결국은 뭐 다양한 해양 생물의 내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거북이 위장이나 입에 이 담배꽁초가 나오기도 했고요. 담배꽁초가 지금 현재 해양 쓰레기, 낚시꾼이 버리는 해양 쓰레기 중에 과반을 차지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것이 해변가에 여름 성수기 때 폭죽놀이 하다가 터뜨린 그 잔해물들, 이것들이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다에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 또 비닐 장갑이나 비닐 봉투들이 바다에 떠밀려 다니다가 거북이가 해파리로 착각하고 먹다가 걸려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 담배꽁초라서 지금 선상낚시에서 이 흡연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많은 문제와 논쟁이 빚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선상낚시 한켠에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을 따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은 바다에서 대여섯 시간 이상 낚시를 하는데 금연이 실질적으로 과연 이루어질지 또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자, 우리 그 낚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흡연했던 이 꽁초는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 재떨이가 보급화돼서 구명조끼에다 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달라고 꼭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는 이유 피싱 내비게이터, 어종별 입질 확률, 피싱그램엔 어신 파트너스까지. 당신의 낚시 파트너 어신.